컬러, 색이라고 하는 것은 interpretation, 해석하는 거래요. 해석해내야 된대요. 뭐를? 웨이브랭스, 파장을. 파장에 대한 해석이 색이래요.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빨주노초 파남보, 얘를 가시광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시광선을 벗어난 아이들이 몇 개가 나와요. 여기 볼까요? 전파, 얘도 웨이브랭스예요. 마이크로웨이브스 하니까 전자레인지 할 때 그 전자파동, 그 다음에 엑스레이, 감마선, 휴대폰 대화할 때도 파동, 와이파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동. 이 모든 파동들의 해석이 바로 색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쉼표는 즉이에요. 즉, 원 그러면 하나잖아요. 뭐 중에 하나냐면 앞에 것 중에 하나인데 얘는 복수잖아요. 그럼 단수는 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스가 아니라 원이니까. 파장에 대한 해석이 색인데 색은 바로 해석 중에 하나인데 어떤 해석이 되는 거냐면 얘는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주격관계 대명사. only, 오직 내부에서만 존재하는 해석이래요. 이 내부에서라고 하는 말이 뭔지 몰라요, 지금. 내부에서만 존재하는 해석이래요. 그럼 보도록 할게요. 왜 내부에서라고 했는지 지금은 몰라요. 그것은 get stranger, 더 생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이라고 받을 수 있는 건 얘랑 얘밖에 없잖아요. 근데 는이잖아요. 파장에 대한 해석이 색인 거잖아요. 색이나 파장에 대한 해석이나 같은 거잖아요. 색은 get stranger, 생소한의 비교급, 더 생소해집니다. 왜냐하면 파장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를 묶었더니 우리가 말하는 거에 뭐뭇에 관해서 목적어가 없네? 그럼 목적격 관계 되면서 대시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파장은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포함하고 있죠? 어떤 것. 왓은 무조건 것이라고 번역하시면 되죠. 우리가 불러요. 가시광선이라고. 가시광선이라고. 얘는 목적 보호예요. 즉 목적어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예요. 얘는 어떤 것, 뭐뭐 하는 것 이렇게 것으로 번역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가시광선, 아따끔의 그것이 말고요.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가능하다 시, 보는 게 가능한 광선. 그래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려 하품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야, 이제 시작했는데 그렇게 재미없긴 해, 내가. 미안해. 내가 인정하는 바예요. 잘 알고 있어요.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거. 괜찮아요. 또 영훈이가 있었어야지 화를 내는데. 마이크 켜져 있네. 자,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것만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파장은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것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생소하더라라는 거예요. 수많은 파동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적으로만 존재한대? 내부적으로 존재한대. 즉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것을 내부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말이 안 돼 정말. 그렇죠? 자, 얘는 즉 더 보세요. 이해 안 됐으면. 그럼 가시광선은 뭐래요? 즉 스펙트럼이래요. 우리 초등학교 때 봤죠, 스펙트럼. 빛을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남 뭐 이렇게 나온 거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파장의 스펙트럼이래요. 동사가 되니까 주격관계 대명사 이렇게 된 거예요. 런은 달리다라고 하는 거 말고요. from A to B, A에서 B까지 이어진다.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이어지는 파장 스펙트럼. 그런데 런 뒤에 S 붙었잖아. 그럼 선행사가 단수라는 거잖아. 얘는 복수니까 빼고 그럼 얘가 아니라 얘를 선행사라고 해야지. 그치? 여기 S가 붙어 있으니까. 빨강에서부터 보라색까지 이어지는 스펙트럼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것만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생소하더라라는 거예요. 색깔은 가시광선이다 이 말인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데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와우, constitute 뜻이 뭐래요? 구성하다. 또 나와요, 뒤에 가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성하다. 우리는 두 단어로 consist of라고 암기하죠.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작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무엇에? 일렉트로 그러면 전자, 마그네틱 그러면 기장. 그래서 합쳐서 전자기장, 줄여서 전자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 자기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자기장. 전자자기장, 줄여서 전자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전자자기장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전자기 스펙트럼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 작은 부분이 뭐냐면 전자기의 10 트릴리언, 얘는 조예요. 10조분의 1. 얘는 분자. 스가 붙으면 분모가 되는 거예요. 분모. 10조분의 1 이하가 작은 부분이래요. 그럼 가시광선은 수많은 전자기 스펙트럼 중에 몇 분의 100조분의 1밖에 해당한대요. 7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7개의 빨주노초 파남보는 10조개 중에 7개밖에 우리가 못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신 거죠? 예, 이렇게 끝난 거예요. 더 레스트 그러면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나머지. 그 스펙트럼의 나머지 10조에서 1을 뺀 나머지, 그 나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9조 그만큼. 그렇죠? 그 스펙트럼의 나머지는 아까 읽었던 거 포함해서라는 뜻이고 전파, 마이크로웨이브, 엑스레이, 감마선, 휴대폰 대화, 와이파이 등등 이런 것을 포함한 나머지는 얘랑 동격이에요. 모든 것들. 그 스펙트럼의 나머지 모든 이것들은 얘랑 같은 말이라고요. 모든 이것들은 플로잉, 흘러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통해서? 바로 지금, right now, 바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예은이 뒤쪽으로요, 와이파이 4개 지나가고 있어요. 예, 죄송해요. 뻥이에요.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그것을, 얘는 지나가고 있는 거죠. 지나가는 것, 흐르는 것. 우리는 흐르는 것을 unaware of,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This is because라고 아예 암기해 주세요. 여기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because 되는 이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생물학적인 수용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대요? 생물학적인 수용체, 감각기관이 없다고요. 어떤 특별한 생물학적인 수용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물학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뜻이지요. 근데 걔는 픽업하니까 포착하다라는 뜻이니까 포착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이 신호를요. 어디로부터요? 다른 부분이요. 어디요? 그 스펙트럼의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이러한 신호들을 포착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생물학적인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뭘 봐?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의 단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의 단면은 다시 말 무슨 강선? 가시광선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의 단면이라는 가시광선은 현실은 생명작용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생명작용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뭐가 없으면 못한다. 생물학적인 수용체가 없으면 못한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정답이었던 거예요. 생물학적인 생명작용에 의해서 제한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is가 동사니까 what은 주격관계대명사고 선행사가 없을 때 쓰는 게 what이죠. what절은 여기에 있는 is의 전체 주어가 되어지는 거죠. profes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profession을 딱 만나게 되면 전문성인가? 전문가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잡이라는 직업이라는 거로 먼저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잡. 직업으로서의 저널리즘 하면 언론입니다. 언론이요. 신문 기자, 방송 기자, 아나운서, PD 이런 사람이요. 직업으로서 언론인에 관해서 굉장히 특이한 것은 바로 독립성이 부족하대요. 아니,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야?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의존한다는 이야기예요. 의존성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라고.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이론을 왜 갑자기 들먹여요? 앞에 게 그렇다고요. 클래식 그러면 고전적인 거고요. 프로페셔널 위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직업인데 앞에다 뭐를 붙인 거예요? 전문. 그래서 전문직업 줄여서 전문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게 전문직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뒤에 나오더라고요. 의학 의사잖아요. 클러지 성직자잖아요. 신부님 목사님 성직자잖아요. 의학 그리고 성직자와 같은 걔를 전문직이라 그러죠. 고전적인 전문직의 프랙티스 그러면 프랙티스는 실행하다. 프랙티스의 원래 뜻은 실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실행하는 사람들 해서 종사자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종사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생산 수단. 민디 S부터 선생님 이거 의미 아닌가요? 의미하다 아닌가요? 아니, 수단이라는 단어가 새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겁니다. 민스는 단수 명사입니다. 무슨 명사라고요? 단수 명사라고요. S가 붙었다고 복수가 아니에요.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있대요? 머리와 손에 생산 수단을 갖고 있다고요. 걔를 뭐라 그러죠? 전문 지식이라고 하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대요.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눈치를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안 보죠. 그럼 의존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자율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네요. 등위 접속사 therefore. 이 애의 이름은 연결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등위 접속사 뒤에 do not have to, don't have to랑 얘는 병렬 구조로 연결이 된 거죠. and를 끼고. do no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 없다요. 우리는 학교에서 얘를 가지고 need not 이라는 단어로 배웠어요. 뭐뭐 할 필요 없다. 여기는 당연히 원형이 오는 거고요. 하나의 회사 또는 한 명의 고용주는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회사와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독립성이 높다. 뭐가 낮다는 거예요? 의존성이 낮다는 거죠. 의학이라고 하는 것과 성직자는 독립성은 높고 의존성은 낮아요. 그런데 누구는? 언론인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일까? 앞에 거랑? 아니면 두 개가 반대 내용일까? 반대 내용으로 보여지죠. 그렇죠? 예. 이해가 안 됐으면 끝까지 읽으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답을 보니까 반대 내용이라는 건 알죠, 우리는. 그들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는 전문직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드로우가 그리다가 아니라 끌어내다라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컴은 수입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그들의 수입을 끌어냅니다. 누구에게서부터 얻어내요? 고객이나 페이션트. 누구? 환자로부터요. 고객과 환자로부터 직접 수입을 얻어내게 됩니다. 혹시 앞에를 아웃으로 바꾸면 아웃컴 그러면 지출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의 결과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과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뜻이라고 아웃컴 그러면. 그러면 얘는 무슨 성이 높을까요? 회사의 눈치를 안 보니까 독립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전문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를 갖고 있어요? 지식을 갖고 있어요. 게다가 그랬어요. 그러면 추가잖아요. 그러면 뭐에 추가일까요? 당연히 뒤에 내용은 무슨 성이 높다? 독립성이 높겠네요. 그들의 고객이 누구에게? 전문직에게 의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흐름이 고객이 얘에게 올라가니까 얘의 무슨 성이 올라가요? 전문직들의 독립성이 올라가고 고객들은 당연히 의존성이 올라가게. 고객들이 의존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전문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얘만 봐야죠. 이해가 됐죠? 자, 언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통점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A라고 하는 지식을 얘네들도 갖고는 있다고요. 그럼 얘네들도 독립성이 보장돼 있나?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언론인들이 갖고 있는 무엇은? 지식은 in nature, 수거로 꼭 암기해 주세요. 아니 당연히 더 네이처 그럼 자연이죠. 근데 더가 없잖아요. 그냥 in nature는 본질적으로라는 뜻이에요. 본질상 이론적이지 않다. 언론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본질적으로 뭐 하지 않다고요? 선생님 이론이 갑자기 왜 나왔는데요? 우리 이론 봤어. 지금 방금 읽을 때. 2번. 이론적으로. 전문직 종사자들만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고. 따라서 의사들이 정신 차려만 언론인들의 지식은 뭐적이지 않아요? 이론적이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전문 지식이 아니다. 전문 지식이 아니더라. 이론적이지 않다라는 건 거기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봤던 것이. 얘는 즉이라는 뜻이 되겠죠. 즉 원이라고 있는 거를 하나라고 하는 거를 혹시 그냥 피플로 바꿔서 해결이 되면 원은 일반적인 불특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특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니네도 발음해봐. 불특정한. 저 북특정한 되지. 턴탄탄 이거 해봐. 재미없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주장할지도 모른다. 이 마이트라는 조동사 있잖아요. 마이트라는 조동사. 뭐뭐일지도 모른다. 영어에서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건 거의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주장은 뭐야 아닌데. 지금 이런 말을 쓸 때 많이 써요. 이 마이트라는 조동사. 거의 아닐 때.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거의 아니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몰라도 돼요. 의미를. 뒤에 가면 내용이 다 나오니까.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주장합니다. 대중들이 누구에게? 언론인에게 의존한다? 같은 방식으로? 누구랑 같은 방식으로? 환자가 의사와 의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아니, 이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만 따지면 언론인들에게 얘가 얘한테 의존해? 이거 독립성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이론상으로는. 왜? 여기에는 독립성이 뭐 하니까? 올라가네. 과연 올라갈까?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뒤에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이렇게 나온다고. In practice는 실질적으로 난다. 실질적으로 언론인은 대중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아니, 봉사하다 말고요. 디펜드 온으로 해석해 볼까요? 언론인은 누구에게 의존한다? 그렇죠? 대중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오직 뭐 함으로써 working for news organization 언론기관, 뉴스 기관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언론인들이요. 얘네들에게 하니까 얘네들은 여기에 의존하게 되니까 독립성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고요. 그럼 얘는 뻥이라는 거잖아요. 대중들이 언론에 의존한다고 주장하는 건 맞다, 뻥이다? 뻥이에요, 뻥. 지도 모른다 이렇게 들어가면 뻥이라고요. 얘는 당연히 언론기관을 받은 거고요. 이 언론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at will, 수거가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수거가 나왔어요? 첫 번째, 본질적으로라는 in nature. 두 번째, in practice, 실제로. at will. 선생님, will이 조동사인데 왜 여기 쓰여 있습니까? 명사로 쓰이면 의지라는 단어를 갖고 있죠. will이. 의지대로니까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 저널리스트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or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또는 그녀를 마음껏 해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갑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얘가 갑이죠. 언론인들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not A but B. A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B에 있다고요. B. 언론인들은 의존하게 됩니다. 누구에게가 아니라 대중에게가 아니라 employing 그러면 고용하고 있는 뉴스 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 얘네가 갑이네요. 또 맞죠? 얘네가 갑이죠.
한마디로 계속해서 언론인들의 수입, 언론인들은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은 계속해서 무슨 성이 떨어져요? 독립성이 떨어진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독립성이 부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존성의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행사. 이 뉴스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derive. 이 단어도 어렵죠. 우리가 쉽게는 get이라는 단어로 암기하는 단어인데요. 동의어 너무 중요하니까 꼭 암기해 놓으세요. derive, 얻어내다라는 거예요. majority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대다수라는, 대다수의 revenue라는 단어도 너무 자주 나오죠. 이건 제 실수예요. 칸 띄워놓은 건 advertise랑 붙여야 돼요. 두 개. 제 실수입니다. 오타예요. 예. revenue라는 단어 꼭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수익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예, 수익이라는. 리자를 지으면 뭐가 될까요? 베뉴 그럼 경기장이라는 뜻이 돼요. 베뉴 그럼 경기장. 그리고 revenue 그러면 수익입니다. 어디에서 수익을 올리지? 옛날엔 경기장에서. 영어는 라틴어에서 왔죠? 로마에서 왔죠? 로마 사람들은 경기장에서 사자랑 사람 죽이게 하고 돈 벌었잖아요. 이해가 되죠? 예, 거기서 온 거예요. 수익입니다. 그만해도 되겠죠? 잠깐 쉬었다가 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most of 그러면 대부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속에서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는 are accepted,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는 아니고요. 대부분이요. 오늘날이요. as는 뭐뭐스로. 아까 constitute 꼭 암기해 놓으시라 그랬죠. 구성하다. 최고의 시스템으로.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대요. 뭐래? 무슨 주의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한대. 뭐를 위해서 구성하는 거야? 첫 번째, allocate, 분배하다라는 뜻이지. 우리 분배하다라는 이 단어 말고 distribute라고 하는 단어 있지. distribute. 얘도 분배하다지. 경제적 자원. 에이, 돈이잖아. 그치? 돈을 분배하기 위한 거. 두 번째, increase 하면 장려하다요. outcome 하면 생산이 되는 거예요. production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지. 경제적 생산물을 장려하고 경제적 자원을 분배하기 위한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등장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우리 많이 들어봤죠? 뭐 하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개입이 최소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와 반대가 되어지는 게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정부의 개입이 최대화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볼게요. 네이션스, S가 붙어 있어요. 수많은 나라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수많은 나라들은 have tried. 현재 완료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넣고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다른 시스템? 갑자기? 웬 다른 시스템? 무슨 주의와 무슨 주의? 자본주의와 맞아요. 사회주의.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이외의 다른 시스템을 시도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것은 무슨 주의와? 사회주의와 커뮤니즘, 공산주의. 암기해놓는 게 좋아요. 커뮤니즘, 공산주의입니다. 자, 그러나 그랬어요. 효과가 없나 보네. 그러나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랬단 말이에요. In many case, 많은 경우에 그들은 사회주의 공산국가들. 그렇죠? 사회주의 공산국가들은 이들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우린 누구를 찾아야 돼요? 월을 찾아야 돼요. 월. 그들은 have switched. 1번. have pp니까 2번 adopted도 pp가 되는 거죠. 그리고 wholesale이라고 하는 건 부사로 빼야 돼요. 완전히라는 뜻입니다. 여기 뒤에 목적 어디 있었어? 어디 간 거예요? 목적 이런 거 아니야. 여기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 목적어를 쓰기 싫어서 안 쓴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완전히 전환하거나 자유시장 경제로 또는 받아들이고 있어. 측면을 자유시장 경제. 대표적인 나라가 누구야?
이 새끼들은 아직 안 열었어. 그 쉽쉐들은. 중국. 그치? 대륙의 실수. 어? 예. 이렇게 됐다라. 잠깐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고, 정부의 개입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줄어들고 있다고. 누구를 플러스하고 있다고?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그럼 얘네들만 이렇게 할까? 그럼 얘네들은 뭐가 높아지고 있을까? 정부 개입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지.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거지. 지금 요게 추가된 거니까, 그치? 동그라미 똑바로 못 쳐? 오케이. 그렇죠? 얘네들이 된 거니까. despite 불구하고. 자, 여기에도 불구하고니까 여기에 만약에 A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거에 대한 반대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자고. despite는 전치사. widespread 완전한 수용, 받아들임이라는 뜻이야. 완전한 수용에도 불구하고 뭘 수용했대? 자유, 시장, 경제 시스템을 완전한 수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랑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시장은 자유시장 경제인데 좀처럼 be left 남겨지지 못했다. 완벽하게 뭐 하도록 자유롭게 남겨지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개입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 개입이 증가됐다. 근데 뒤에 나와. 일단 하고 정부 개입은 그래서 맞는 거예요. 좀처럼 뭐뭐한다라는 거에 동의어 좀 2개만 적어주고 가려고.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건 하들리. 좀처럼 뭐뭐한다. 그 다음 하나 더. 베얼리. 좀처럼 뭐뭐한다. 서로 다 바꿔 적어도 되는 거야. scarcely라는 단어도 있기는 한데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 scarcely라는 단어가 있기도 해. 자유시장 경제에 들어온 정부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형태를 띠고 있어. 그럼 그 형태를 설명해 줘야지. from A to B야. from A, B, 그 다음에 to C까지 왔네. enactment라고 하는 건 얘는 제정하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만든 거야. 제정하다. 꼭 알아둬야 되는 단어야. enact. 제정하다. 제정으로부터 또 enforce. 집행하다. 집행하다. 법률과 규정,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야. 법률과 규칙의 제정과 집행에서부터 직접적인 참여, 어디 속에? 경제. 뭐를 통해서? 실체. 실체는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근데 법적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야. 실체를 통했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모기지라고 있는 거예요. 모기지. 주택담보대출할 때 그게 모기지야. 담보기관과 같은 미국의 담보기관과 같은 실체를 통해서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거야. 담보기관을 누가 운영하는 거라고? 정부. 근데 정부는 안 보여 여기서.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기관을 직접 참여하거나 법률 제정했다고?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의 자율성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 그냥 그렇다고. 그러나인데 이게 반대에 대한 그러할까? 얘가 플러스 그랬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이야기할까? 결론은 아니야. 추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뒤에 거를. 강조하고 싶을 때도 그러나 그랬어. 볼게 내용이 왜 그런지. 아마도 정부 참여 조금 나쁜 단어로 할까? 개입. 정부 개입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나타난다. 뭐로? 시도로 나타난다. 무슨 은행과? 중앙은행과 국가의 재무기관. 중앙은행, 국가의 재무기관. 됐고 이거 누가 개입한 거야? 정부가 개입한 거잖아. 중앙은행 정부가 운영하는 거잖아. 국가가 운영하는 거야. 중앙은행과 국가의 재무기관의 시도 속에서 나타난다. 무슨 시도? 퉁제가 뭐냐? 퉁제가. 으이구. 이 퉁제가 뭐냐? 퉁제. 으이구.
그치? 통제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무엇에? 업스, 흥하는 거. 다운스, 망하는 거. 경제적 주기. 경제적 주기가 이런 식으로 되잖아. 잘 될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잘 될 때는 정부 개입을 뭐 할까? 낮추고. 안 될 때는 정부 개입을 높이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경제적 주기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치고 통제하려는 시도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냥 위에랑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 정부가 개입한다 그러지 않았어? 여기도 정부가 개입한다 아니야? 그러면 반대 내용이 아닌 거잖아. 가장 중요한 측면이니까 강조하려고 쓰인 거라고. 이해가 됐나요? 네. 좀 많이 어렵죠, 내용이. 자, 우리 인플레이션 알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쉬운 말로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는 침체돼서 실업률은 올라가고 국민의 삶은 어려워지는 거 됐고 한 단어로 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경기 침체.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은 refer to, 언급하는 겁니다.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regarding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주면 돼요? about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about이라는 단어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미래의 실질적인 가치예요. 누군가의 투자에 대한, 한 사람의 투자에 대한 미래의 실질적인 가치에 관한 불확실성을 말할 때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장님이 10년만 빌려달래. 200만 원, 100만 원 더 주겠대. 아싸 하고 빌려줬어요. 근데 10년이 지났었을 때 100만 원이 1000만 원의 가치가 되면 어떡하지? 맞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 늘어나서 좋아서 10년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좋은 거잖아요, 100만 원 벌어서. 근데 10년이 지났을 때 100만 원이 그대로 100만 원이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개인의 투자의 미래의 실질적인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바로 물가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더라라는.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예, 100만 원 갖고 예를 들어서 뭐를 살 수 있다. 가장 쉬운 게 100만 원짜리가 뭐였지? 휴대폰 하나 살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10년 후에는 휴대폰이 300만 원이 돼 있네. 못 사잖아요. 200만 원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면 say that 말해볼까요? 당신 내가 얘 들 때 왜 가만히 있었어? 여기 예를 드는 문장이 나온다고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 거야? 내가 지금 이 머리도 안 좋은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예를 지금 꺼내느냐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 바로 예를 들면이잖아 지금. 문정이는 알면서 와, 나 사람 저렇게 봤는데 아니 뭐라는 거죠? 자, 당신이 은행 계좌에 100달러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 은행 계좌에 100달러. 근데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꾸며주게 되는 거죠. 어떠한 수수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100달러. 어떤 수수료도 없다고요. 은행 계좌에 100달러. 수수료니까 10년간 맡겼는데 맡겼다고 해서 뭐 돈을 더 달라고 하거나 이자를 달라 뭐 내가 맡겨줬으니까 얼마를 달라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고 밑줄이 왜 이렇게 돼 있대요? 밑줄이 밀렸나 봐요. 미안해. 밑줄이 밀렸어요. 동사니까 1, 2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첫 번째, 맡긴다고 해서 수수료도 안 받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계속해서 얼마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하네. 난 2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그대로 100만 원인 거네. 그치? 핸드폰이 20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해도 되겠네 그러면. 못 사네. 그렇죠? 예, 더 심. 이게 인플레이션이다. 물가 상승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어크루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어크루라는 단어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처음 등장한 단어예요. 그 다음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내용이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데 일단 우리가 이 단어를 좀 먼저 공부하도록 할게요. 어떤 단어냐면 자, 리브 뒤에 절대 형용사는 못 와요.
리브 다음에 목적어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형용사여도 되고 ing나 ed여도 된다고요. ed는 pp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러면 리브라고 하는 동사가 리브나 레프트라고 하는 동사가 형용사를 바로 만나려면 수동태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 목적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수동태였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만나려면. 자, 그럼 다시 가서 볼까요? 리브 목적어 목적격 보호예요. 해석은 뭐뭐가 뭐뭐한 채로 남겨두다. 뭐뭐가 뭐뭐한 채로 남겨두다라는 수거인 거예요. 리브 뒤에 형용사는 못 온다고요? 리브 목적어 형용사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다시 쳐다봐봐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pp인 거잖아요, 지금. 터치, 만지지 않은 채니까 그대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얘가 수동태여야 되니까 비동사가 없어진 거죠. 비동사는 주어와 함께 없어지니까. 그것은 몇 달러예요? 100달러인 거죠. 만약에 100달러가 남겨진다면 그대로 남겨졌다면 수수료도 없고 뭐도 안 붙고 이자도 안 붙고. 이게 그 말 아니겠어요? 수수료도 없고 이자도 없고 이렇게 된 거죠. 됐죠? 남겨진다면 there will be 그 은행에는 항상 몇 달러만 존재할까요? 100달러만 존재한다라는 거. 은행 계좌에는 100달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만약에 당신이 그 돈을 1년 동안 은행에 보관을 한다면 자, 여기에도 쉼표가 있고 여기에도 쉼표가 있죠. 일단 가로 묶기로 했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그럼 얘는 if절이고 이 아줌마는 이따 해석하고 그다음 여기. 여러분들은 여전히 얼마를 얻게 돼요? 100달러만 얻게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100달러는 계속 100달러밖에 오는 거죠. 예,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다? 그럼 이 전치사는 어디로 보내기로 했죠? 우리 제일 뒤로 보내도 된다 그랬죠. 인플레이션이 100% 몇 퍼센트? 100%. 집사람 깜짝 놀랐네. 테슬라로 바뀌었다고. 몇 퍼센트 올렸다고요? 100%. 인플레이션이 100%? 이 말은 100달러 더하기 100달러. 그럼 한마디로 몇 배가 됐다는 거예요? 2배. 100%는 몇 배를 의미한다? 2배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아니, 은행에서 돈은 얼마였는데 계속해서 100달러였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은 100달러인데 물가는 얼마가 올랐대요? 2배. 돈은 그대로 100인데 물가가 몇 배가 올랐어요? 2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 돈의 가치는 절반으로 줄겠죠. 이해가 됐어요? 예. 물가가 100%, 얘는 물가가 몇 배? 2배. 그럼 돈의 가치는 몇 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50%로 줄어드는 거죠. 살 수가 없으니까. 요거 이해된 거죠? 100%? 오케이. 인플레이션, 물가가 그냥 쉬운 단어로 바꿨어요. 인플레이션을. 물가가 100% 그냥 몇 배? 2배. 물가가 2배인 한 해 동안. 물가가 2배로 오른 한 해 동안 은행에 그 돈 100달러를 그대로 보관한다면 여전히 당신은 100달러예요. 근데 물가는 2배가 올랐어요. 화폐 가치는 2배가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인출하고 그것을 넣습니다. 당신의 지갑에. 그럼 당신은 구매할 수밖에 없어요. 물건들을 얼마만? 절반. 맞죠? 절반밖에 구매를 못해요. 옛날에. 내가 맡기던 바로 그 시점에 살 수 있었던 거에 몇 배만? 2분의 1배밖에 못 사요. 즉 절반밖에 못 산다고요. 요거 이해된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물건일까요? 네가 살 수 있었던 거. 이렇게 얘기해야죠. year ago. 몇 년 전에? 1년 전에. could have pp. 네가 뭐 할 수도 있었던? 살 수도 있었던 물건 절반밖에 못 사요, 이제. 그래서 무슨 성? 불확실성. 뭐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의 실질적인 가치.
미래의 실질적인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바로 뭐야? 물가 상승의 위험이다라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다. 이해가 된 거죠? 네, 그렇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꾸 땅 사는 거예요. 건물 사는 거고, 금 사는 거고. 금은 배신을 아니야. 막 이러시면서. In other words, 즉 인플레이션,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간다면 뭐의 양보다? 이자의 양보다. 누가 벌다. 목적 없으니까 못 간데 네가 벌 수 있는 이자의 양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간다면 물가는 더 빨리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지고 그렇죠? 그럼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들겠죠? 이것은 감소시킨다고요. 무슨 능력? 구매 능력을 감소시킨다. 당신의 투자니까 당신이 투자한 이렇게 번역한 거야. 당신의 투자의 구매력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미리 아는 게 쓸모가 있다 이런 거 아닌 거죠. 회사의 전체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수익 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That is why 그것이 뭐가 된다? 이유가 되더라. 우리가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명목상의 가치 100달러가 1년 후에도 100달러가 되는 거 똑같은 100달러라는 명목상의 가치. 하지만 100달러를 살 수 있는 거의 양이 줄어들었다. 몇 분의 1밖에 못 산다. 얘는 2분의 1. 그게 무슨 가치라고 한다? 실질 가치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명목상의 가치와 실질상의 가치 사이를 구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더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역의 차이? 구매력의 차이다라는 거예요.